세계의 소식을 데일리 코리안이 전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비상인 지난 2020년 4월 일본에서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책으로 마스크를 전국에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마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일으키는 등 전반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베와 내각 정권의 방역 대책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무려 5,353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급격하게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에서 벌레, 머리카락, 실밥, 곰팡이 등의 생산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변색된 불량품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내외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5,3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마스크가 제작 및 배포되었다는 사실이 추후 내부자들의 고발로 인하여 확인되면서 일본 내 야당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의 특성상 비리는 책임자 없이 어영부영 넘어가며 마스크 논란은 가라앉았는데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이 아베노마스크가 일본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단순하고도 어이가 없는데 현재 아베노마스크의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무려 1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아베노마스크를 처리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베노마스크 악성 재고는 약 8천만 장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을 100억 원을 들여 시민들에게 모두 배송하겠다고 계획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배송하지 않고 그냥 파기하면 100억 원이 아닌 6억 원으로 끝낼 수 있지만 굳이 쓰지도 않을 아베노마스크를 기어이 배송해 예산 100억 원을 낭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해먹어야 직성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식이 나오자 일본인들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일본의 DC인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채널의 설립자이자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는 히로유키는 개인의 SNS와 방송을 통하여 이 문제를 거론하며 단순 폐기하면 6천만 엔 해결이 가능한데 10억 엔을 낭비하려 든다며 현 정권에는 산수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냐고 비판했습니다. 히로유키뿐만 아니라 일본 의회에서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아베노마스크를 제작한 아베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송비만 따지고 있는 게 코미디긴 하지만 현재 많은 일본인들은 이번 사건에 분노하며 일본은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거나 국제적으로 너무 부끄럽다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일본 정부의 실수가 연달아 발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배송비 논란과 더불어 일본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본인들이 한국을 이기고 있다며 자부하는 마지막 자존심을 박살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미 한국의 1인당 GDP는 밀리고 있지만 그나마 인구수로 이기고 있던 총 GDP의 통계 조작입니다. 아베 신조는 재임 시절 수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 일본이 잘 살고 있는 척 꾸민 GDP 조작은 그중 하나로 전국의 도도부연 담당자들에게 건설업 수주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해 실제보다 그 숫자를 커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며 건설업 수주액이 커지면 그만큼 GDP도 증가하기 때문에 아베 신조와 자민당 내각 정부는 GDP를 조작해 자신의 핵심 정책인 아베노믹스로 인해 GDP가 증가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베의 정치적인 입지가 급상승하며 일본 최장기록 총리까지 지내게 되었었고 아베노믹스 당시 한국에서도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본이 대단하다며 믿었던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은 실제로는 모두 조작으로 인한 뻥튀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베는 팬데믹을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되자 10여 년 전과 같이 지병을 핑계로 대면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최측근 꼭두각시인 스가 요시히데를 앉히며 소인배의 말로를 보여왔는데요. 일본은 정말 조작의 대국인 게 얼마 전에는 확진자 1만 2,700여 명을 누락시키며 자신들의 방역정책과 한국과의 비교 우위를 위해 확진자 수를 줄여왔던 사실도 밝혀졌는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확산 속도가 빨라 보건소의 업무가 급박했던 데다가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생겼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했습니다. 마치 오사카 시장은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대응이 어려워 맨파워의 문제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큰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전 세계가 이 사단이 난 지 벌써 몇 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자처하고 있는 일본은 올림픽까지 치렀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된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 입력을 못했다는 말은, 일본은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낡은 국가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셈인데, 이런 모습들이 연달아 터져나오자 일본인들 사이에서 조작하여 이겨봐야 부끄럽다거나, 이제 일본은 개도국의 행정 시스템보다도 떨어져 선진국이 아니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GDP 조작과 관련해 무려 40조 원이나 뻥튀기를 했지만, 언론에서는 아무런 보도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 일본의 정부와 언론의 문제가 중국을 추월해 공산권들의 나라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은폐와 날조의 국가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지성인들은 진짜 일본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해외의 뉴스를 봐야 한다며, 일본의 언론은 정부의 개이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면 일본인들은 언제까지나 진실을 볼 수 없다고 호도하면서 과거의 일본을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을 보면 망해가는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층은 불법과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집중하여 이권만을 챙기고 있고, 시스템은 낡아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데다가 시민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게 그 증거인데요. 과연 일본이란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